박정수는 웃고 있었습니다. 자정 12시, 포클레인이 은행나무 앞에 멈춰 섰어요. 오늘 밤이면 끝이야. 박정수가 담배를 물었습니다. 저 늙은이가 아무리 버텨봤자 소용없어. 그의 눈이 은행나무를 노려봤어요. 저 나무만 밀어버리면 이 땅은 내 거야. 박정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포클레인 기사에게 신호를 보내려는 순간이었어요. 같은 시각, 김영대는 달리고 있었습니다. 은행나무를 향해 광에서 빛이 났어요. 괴짝 속 붓이 빛나고 고문서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은행나무 뿌리에서도 빛이 뿜어져 나왔어요. 두 빛이 하늘에서 하나로 만났습니다. 영대는 그 광경을 보고 뛰쳐나온 거예요. 저게 뭐야? 숨이 턱까지 찼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나무가 그를 부르고 있었거든요. 은행나무에 도착했습니다. 영대가 나무 앞에 섰어요. 그 순간 땅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영대가 뒤로 물러났어요. 은행나무 뿌리 사이 흙이 솟아올랐습니다. 그 속에서 뭔가 떠올랐어요. 붓이었습니다. 황금빛으로 빛나는 붓. 수백 년 동안 땅속에 봉인되어 있던 붓. 저승사자의 붓이었습니다. 붓이 천천히 영대 앞으로 다가왔어요. 마치 주인을 알아보는 것처럼 영대의 손이 저절로 뻗었습니다. 붓을 잡았어요. 그 순간 은행나무 전체가 황금색으로 변했습니다. 으악!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강렬한 빛이었어요. 나무 꼭대기에서 빛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네 갈래로 갈라졌어요. 동쪽으로, 남쪽으로, 서쪽으로, 북쪽으로 네 줄기 빛이 밤하늘을 가르며 날아갔습니다. 박정수가 그 빛을 봤어요. 뭐야? 손을 들던 자세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은행나무가 타오르고 있었어요. 황금빛으로. 그리고 그 빛이 하늘로 솟구쳐 네 갈래로 갈라지는 걸 봤습니다. 미쳤어. 박정수가 뒤로 물러났어요.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빛이 무엇을 깨우는지, 수백 년 동안 잠들어 있던 무엇을. 서울 서초구. 검사 강민정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야근 중이었어요. 박정수 관련 수사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증거가 부족해. 그녀가 한숨을 쉬었어요. 박정수의 비리는 뻔히 보이는데 증거가 없었습니다. 교묘하게 숨겨놨거든요. 이대로는 기소할 수 없어. 그때였습니다. 창문 너머로 뭔가 날아왔어요. 푸른 빛. 강민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지? 빛이 창문을 뚫고 들어왔어요. 아니, 뚫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통과했어요. 유령처럼. 헉! 강민정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푸른 빛이 그녀 앞에 멈췄어요. 그리고 형체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용이었습니다. 거대한 푸른 용. 비늘이 옥처럼 빛나고 눈이 황금색으로 타올랐어요. 너는... 강민정의 입에서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이상했어요. 무섭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그리웠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존재 같았어요. 용이 입을 열었습니다. 정의의 후손이요. 강민정의 몸이 굳었어요. 나는 청룡, 동방을 지키는 자, 청룡. 나는 오래전부터 내 가문을 지켜왔다. 강민정의 눈이 커졌어요. 내 조상은 조선시대의 한 선비였다. 억울하게 도둑으로 몰려 죽을 뻔했지.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나 진실을 밝혀 내 조상을 구했다. 청룡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김만복. 오늘 밤 붓을 든 자의 조상이다. 만복이 내 조상을 구하는 애. 나는 그것을 잊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 내게 힘을 주러 왔다. 강민정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아니, 뜨거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타올랐어요. 그녀의 가슴 한가운데서 푸른 빛이 피어올랐습니다. 강민정이 가슴을 움켜쥐었어요. 통증은 아니었습니다. 뭔가 깨어나는 느낌이었어요. 그녀의 눈앞에 환상이 펼쳐졌습니다. 조선시대 한 선비가 관아 앞에서 곤장을 맡고 있었어요. 저는 도둑이 아닙니다. 억울합니다. 피투성이가 된 선비. 그때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그 남자가 진실을 밝혔어요. 선비는 풀려났습니다. 은인이십니다. 울며 손을 붙잡는 선비. 하지만 그 남자는 이름도 묻지 않고 돌아섰어요. 갚을 거 없습니다. 그냥 앞으로 올바르게 사시면 됩니다. 환상이 사라졌습니다. 강민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저 선비가 제 조상이었군요. 그렇다. 청룡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만복의 후손이 오늘 밤 붓을 들었다. 그 붓이 깨어나면서 나도 깨어났다. 이제 은혜를 갚을 때가 됐다. 강민정의 가슴에서 빛이 더 강해졌어요. 문양이 나타났습니다. 용의 형상, 푸른 용이 승천하는 모습이었어요. 이것이 나의 표식이다. 청룡이 말했습니다. 오늘 밤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 해야 할 일. 악인을 심판하라. 청룡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용이 승천한다. 정의가 하늘로 솟구친다. 악인은 도망칠 곳이 없을 것이다. 강민정의 눈이 빛났습니다. 두려움은 사라졌어요. 확신만 남았습니다. 박정수. 그녀가 중얼거렸어요. 오늘 밤 끝내주겠어. 그 순간 그녀의 컴퓨터에서 알림이 울렸습니다. 익명 제보. 박정수의 모든 비리 증거가 담긴 파일이었어요. 강민정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건 뇌물수수 내역, 불법 인허가 기록, 협박 녹취록, 탈세 증거, 모든 게 담겨 있었어요. 어디서 온 거지? 그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느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걸.
강민정이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수사팀장님, 저 강민정입니다. 긴급 체포영장 청구해야 합니다. 네, 지금 당장요. 서울 여의도. 기자 이준혁은 방송국 편집실에 있었습니다. 그도 야근 중이었어요. 박정수 관련 탐사 보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젠장, 증언이 부족해. 그가 머리를 쥐어뜯었어요. 제보자들이 다 입을 다물었거든요. 박정수가 협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대로는 방송 못해. 그때 창문 너머로 뭔가 날아왔어요. 붉은 빛. 이준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야? 빛이 창문을 통과해 들어왔어요. 그리고 형체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불새였습니다. 온몸이 불꽃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새. 날개를 펼치자 화염이 일렁였어요. 너는... 이준혁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뜨겁지 않았어요. 오히려 따뜻했습니다. 마치 어머니의 품 같았어요. 불새가 입을 열었습니다. 진실의 후손이요. 이준혁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나는 주작, 남방을 지키는 자. 주작, 나는 오래전부터 내 가문을 지켜왔다. 이준혁의 눈이 커졌어요. 내 조상은 말을 할 수 없는 아이였다. 부모를 잃고 거리를 떠돌았지. 그때 한 사람이 그 아이를 걷어 그를 가르치고 진실을 세상에 알렸다. 주작의 눈이 불꽃처럼 타올랐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김만복, 오늘 밤 붓을 든 자의 조상이다. 만복이 내 조상을 구하는 애, 나는 그것을 잊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 내게 힘을 주러 왔다. 이준혁의 가슴이 타올랐어요. 붉은 빛이 피어올랐습니다. 으악! 이준혁이 가슴을 움켜쥐었어요. 그의 눈앞에 환상이 펼쳐졌습니다. 조선시대, 누더기를 걸친 아이가 길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사람들이 발로 걷어찼습니다. 이거지 새끼, 꺼져. 아이가 입을 열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 한 남자가 달려왔습니다. 잠깐만요. 왜 아이를 때리는 겁니까? 남자가 아이를 일으켜 세웠어요. 나랑 같이 살자. 내가 내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줄게.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환상이 사라졌어요. 이준혁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 아이가 제 조상이었군요. 그렇다. 주작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만복의 후손이 오늘 밤 붓을 들었다. 그 붓이 깨어나면서 나도 깨어났다. 이제 은혜를 갚을 때가 됐다. 이준혁의 가슴에 문양이 나타났어요. 불새의 형상. 날개를 펼친 주작이었습니다. 이것이 나의 표식이다. 주작이 말했습니다. 오늘 밤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 해야 할 일. 진실을 밝혀라. 주작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불꽃이 타오른다. 진실의 불꽃이 세상을 밝힌다. 거짓은 재가 되어 흩어질 것이다. 이준혁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 순간 그의 이메일에 알림이 떴어요. 익명 제보. 박정수의 모든 악행이 담긴 영상과 문서였습니다. 피해자들의 증언 영상, 협박 녹취록, 불법 거래 현장 사진. 모든 게 담겨 있었어요. 이건 이준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PD님, 긴급 뉴스 편성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요. 서울 강남구. 건설업계 회장 정태호는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도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박정수 때문이었습니다. 그 새끼 또 협박하더군. 정태호가 술잔을 기울였어요. 박정수는 정태호에게도 손을 뻗쳤었습니다. 내 사업에 투자해. 안 그러면 네 회사 망하게 해줄게. 정태호는 거절했어요.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박정수의 힘을 알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해야 하나? 그때 창문 너머로 뭔가 날아왔어요. 하얀 빛. 정태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지? 빛이 창문을 통과해 들어왔어요. 그리고 형체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호랑이였습니다. 산만한 하얀 호랑이. 은빈 눈이 정태호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너는... 정태호가 술잔을 떨어뜨렸습니다. 하지만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든든했습니다. 마치 아버지 같았어요. 호랑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힘의 후손이여. 정태호의 몸이 굳었어요. 나는 백호. 서방을 지키는 자. 백호. 나는 오래전부터 내 가문을 지켜왔다. 정태호의 눈이 커졌어요. 내 조상은 흉년에 온 가족이 굶어 죽을 뻔했다. 아내도 아이들도. 그때 한 사람이 자기 양식을 다 주고 장사 미천까지 줬다. 자기도 굶어 죽을 판인데. 백호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김만복. 오늘 밤 붓을 든 자의 조상이다. 만복이 내 조상을 구하는 애. 나는 그것을 잊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 내게 힘을 주러 왔다. 정태호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하얀 빛이 피어올랐습니다. 정태호가 가슴을 움켜쥐었어요. 그의 눈앞에 환상이 펼쳐졌습니다. 조선시대. 길가에 온 가족이 쓰러져 있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어린아이 둘. 굶어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보, 일어나요. 어머니가 울고 있었어요. 그때 한 남자가 달려왔습니다. 곡식 자루를 들고 여기요. 이거 드세요. 이게 그리고 이걸로 장사 미천하세요. 남자가 자기 돈까지 다 털어줬어요. 제발 성함이라도 필요 없어요. 나중에 여유 생기면 다른 어려운 사람 도와주세요. 남자는 이름도 안 밝히고 돌아섰습니다. 환상이 사라졌어요. 정태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 장사꾼이 제 조상이었군요. 그렇다. 백호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만복의 후손이 오늘 밤 붓을 들었다.
그 붓이 깨어나면서 나도 깨어났다. 이제 은혜를 갚을 때가 됐다. 정태호의 가슴에 문양이 나타났어요. 호랑이의 형상, 포효하는 백호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표식이다. 백호가 말했습니다. 오늘 밤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 해야 할 일, 악인의 힘을 꺾어라. 백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호랑이가 포효한다. 악인은 무릎을 꿇을 것이다. 그 부귀는 하루아침에 무너질 것이다. 정태호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는 건설업계의 큰손이었어요. 박정수의 사업에 투자한 기업들, 그들 대부분이 정태호의 영향력 아래 있었습니다. 정태호가 전화기를 들었어요. 여보세요. 나야. 박정수 관련 프로젝트 전부 손대. 오늘 밤 당장. 네. 회장님, 갑자기 왜? 내가 책임진다. 그리고 다른 회사들한테도 연락해. 박정수랑 거래하는 회사는 우리랑 거래 못한다고. 네. 알겠습니다. 정태호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번호를 눌렀어요. 은행장님, 나 정태호요. 박정수 관련 대출 전부 회수해요. 오늘 밤 당장. 대전문화재청. 부청장 김도연은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그도 야근 중이었어요. 책상 위에 서류가 쌓여 있었습니다. 이 땅 아래 뭔가 있어. 김도연이 중얼거렸어요. 그는 전북지역 개발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박정수가 개발하려는 땅, 그 땅에 대한 이상한 기록을 발견했거든요. 조선시대 기록에 이 땅 아래 뭔가 묻혀 있다고. 하지만 증거가 부족했어요. 긴급 조사 명령을 내리려면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때 창문 너머로 뭔가 날아왔어요. 검푸른 빛. 김도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지? 빛이 창문을 통과해 들어왔어요. 그리고 형체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거북과 뱀이 얽힌 형상이었습니다. 거대한 거북이, 그 목을 검은 뱀이 감싸고 있었어요. 너는? 김도연이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경외스러웠습니다. 마치 스승 같았어요. 거북이 입을 열었습니다. 지혜의 후손이요. 김도연의 몸이 굳었어요. 나는 현무, 북방을 지키는 자. 현무. 나는 오래전부터 내 가문을 지켜왔다. 김도연의 눈이 커졌어요. 내 조상은 귀중한 책을 지키다 쫓기고 있었다. 탐관오리들이 그 책을 불태우려 했지. 그때 한 사람이 내 조상을 숨겨주고 책을 지켜줬다. 목숨을 걸고. 현무의 눈이 깊게 빛났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김만복. 오늘 밤 붓을 든 자의 조상이다. 만복이 내 조상을 구한 은혜. 나는 그것을 잊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 내게 힘을 주러 왔다. 김도연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검푸른 빛이 피어올랐습니다. 김도연이 가슴을 움켜쥐었어요. 그의 눈앞에 환상이 펼쳐졌습니다. 조선시대 산속 초가집 앞에 백발의 노인이 쓰러져 있었어요. 품에 책을 안고 있었습니다. 도망쳐야 해. 그때 한 남자가 달려왔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남자가 노인을 부축했어요. 저놈들이 이 책을 빼앗으려. 제 집으로 가시죠. 제가 숨겨드릴게요. 남자가 노인을 숨겨줬습니다. 관리들이 찾아왔지만 끝까지 시치미를 뗐어요. 고맙소.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 거 없습니다. 대신 그 책 안전한 곳에 묻어두세요. 환상이 사라졌어요. 김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 학자가 제 조상이었군요. 그렇다. 현무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만복의 후손이 오늘 밤 붓을 들었다. 그 붓이 깨어나면서 나도 깨어났다. 이제 은혜를 갚을 때가 됐다. 김도연의 가슴에 문양이 나타났어요. 거북과 뱀이 얽힌 형상. 눈을 뜬 현무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표식이다. 현무가 말했습니다. 오늘 밤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 해야 할 일. 숨겨진 것을 지켜라. 현무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거북이 눈을 뜬다. 지혜의 눈이 세상을 꿰뚫는다. 숨겨진 것이 드러나고 잊힌 것이 되살아난다. 김도연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 순간 그의 컴퓨터에서 알림이 울렸어요. 익명 제보. 박정수가 개발하려는 땅 아래 조선시대 유적이 묻혀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고고학 조사 자료, 위성 탐사 결과, 역사 문헌 기록, 모든 게 담겨 있었어요. 이건. 김도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긴급 공사 중지 명령. 지금 당장. 은행나무 아래 김영대는 붓을 쥔 채 서 있었습니다. 네 갈래 빛이 사방으로 뻗어나간 뒤 세상이 고요해졌어요. 영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만복 할아버지. 그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느꼈습니다. 수백 년 전 조상의 마음을. 그리고 그 마음이 오늘 밤 결실을 맺는다는 것을. 이제 시작이구나. 영대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네 갈래 빛이 사방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정의를 향해, 진실을 향해, 힘을 향해, 지혜를 향해. 박정수, 영대가 중얼거렸습니다. 내 죄를 받아라.